네, 저는 경리법인 1조의 경영닥터 오승현이라고 하고요. 세무 파트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세무 업무한 지는 올해로 15년 차 되네요. 사실 중고자동차 업종의 세금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거는 2017년도에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지정되면서부터예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업종의 종사자분들께서 세금을 마주하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이전에는 사실 매출 자체가 잘 오픈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에도 별로 신경을 안 쓰셨죠. 근데 지금은 매출부터 관리를 정확히 아주 철저히 해야 돼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대한 페널티가 최근에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이거 누락하게 되면 매출의 20% 가산세부터 시작하거든요. 거기다가 누락한 부가세 10%, 소득세나 법인세까지 얹어지고 각종 가산세까지 포함되면 누락한 매출 60-70%를 토해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매출이 다 드러나다 보니까 매입을 못 챙기는 만큼 이게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매입 관리의 중요성이 너무나 커졌는데 실제 매입을 발생시키는 주체하고 또 이것을 받아서 관리하고 처리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 관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락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매출하고 매입하고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매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전에는 현금 영수증 발행한다 그러면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발행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더 편하게 발행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웹사이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발행하고 하는 건 굉장히 편한데 실수로 중복 발행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발급 버튼을 실수로 따닥 하고 2번 클릭을 한다던가 아니면 발급 버튼을 눌렀는데 이 웹페이지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눌러졌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또 한 번 누르시는 거죠. 이러면서 현금 영수증 중복 발행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내부적으로 뭐 사무장님들께서 착각이나 실수로 2번 발행한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 중복 발행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우선 우리 중고자동차는 상품의 단가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10% 부가세만 생각하시더라도 수십에서 수백만 원이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중복 매출권은 매입이 없잖아요. 실제 매출권에 매입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게 매출액 전체가 마진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드리자면 차량을 1,000만 원에 샀어요. 그리고 1,1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100만 원 마진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거겠죠? 근데 1,100만 원 매출이 중복으로 한 번 더 잡혔다. 그러면 앞서 설명한 100만 원 마진에다가 중복으로 발생한 1,100만 원 매출이 그대로 다 마진이 되는 거죠. 매입이 없으니까.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한 상사는 7건의 중복 매출을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 이게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만약 중복으로 발견하지 못했으면 이 상사 대표님은 벌지도 않은 매출에 대해서 세금만 약 5천만 원 이상 더 부담하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체 1%도 되지 않는 중복 매출이었거든요.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용어가 어렵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매입할 때 세금 계산서 못 받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 경우 납부해야 될 부가세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차량 금액도 올라가게 될 테니 세금 계산서 없을지라도 부가세는 공제해 줄게. 이런 내용입니다. 차량을 매입할 때 개인이냐 사업자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일반이냐 간이냐 면세냐 혹은 사업용으로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내용에 따라서 받아야 될 서류가 달라지고 처리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세금 계산서 못 받고 매입한 경우는 다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특례 적용을 받아서 부가세를 공제받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서류를 누락하게 되면 이건 그대로 비용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부가세만 공제 못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출에 대한 매입이 사라졌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매출을 중복으로 발행했을 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서류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처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행하고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대리인이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적으로 상사에서 정리해주는 자료에 의존해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실수로 누락하거나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전체 실적에서 세금계산서 매입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매입세액공제 특례건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손이 많이 갑니다. 일일이 서류 대조해서 누락건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신고하는 세무사 사무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확인했던 한 업체는 전체 전수조사에서 5대 1억 2천만 원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누락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매우 기초적인 부분만 설명드린 겁니다. 사실 중고자동차 업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상품화비 처리하는 거하고 딜러 정산 문제거든요. 상품화는 딜러분들이 외부에서 각자 처리하시고, 매입 자료는 다 상사 이름으로 들어와서 사무장님들이 처리를 해요. 이게 처리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다 전자세금계산서 들어오잖아요. 차라리 예전처럼 수기세금계산서였으면 조금 수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딜러분들이 잘 모아두시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거 수령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일입니다. 엄청 번거로워요. 그래서 잘 확인이 안 되죠. 또 정산하다 보면은 이 한 장의 세금계산서 금액을 가지고 막 쪼개서 정산을 하고 그래요. 여기에 얼마 붙이고 저기에 얼마 붙이고,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예 추적조차 안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돈은 지출되었다고 해서 정산할 때 지출된 걸로 계산해서 정산해 줬는데 나중에 세금계산서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 상품합의 세금계산서 못 받아서 매입세액공제 못 받고 세금 좀 더 낸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품합의 적용이 잘못되면 딜러들에게 정산해줘야 될 금액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사 대표자는 내가 세금 공제는 또 공제대로 못 받고 그 금액을 딜러들한테 정산해서 다시 돌려줘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업종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근 1년 동안 좀 기간을 들여서 정말 깊이 좀 들여다 보니까 중고자동차 업종은 매입비니 매도비니 책상 임대료에다가 이자 수익 등등 앞서 얘기하지 않은 세무 리스크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가, 혹은 이런 리스크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 사무장님들이 정말 꼼꼼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세무대리인인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빈틈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사무장님들은 이전 처리하시고 제보 잡고 정산하시고 이게 업무의 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사 전체의 손익이라든지 사장님의 실적이라든지 세금 신고할 때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그래서 내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나 확인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도 해결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돈의 흐름이 핵심인데 이 돈의 흐름을 중심으로 정확한 증빙을 체크하고 확인하다 보면 중복이나 누락이나 하는 건 싹 다 잡아낼 수 있죠.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격리 직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무장님들의 업무를 정확히 규정해 놓은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과연 이게 진짜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